자, 어서 들어오세요. 들어온 사람들은 채팅으로 예, 출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번 쓰시고 성명 쓰시고 그리고 채팅으로 보내세요. 자, 오늘은 쌍곡선 함수와 역쌍곡선 함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쌍곡선 함수라는 것은 삼각함수를 흉내를 내는 겁니다. 삼각함수에 어떤 성질이 있냐 하면 우리가 삼각함수를 만들 때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1인 원, 단위원이죠. 그 단위원을 가지고 삼각함수 얘기를 했었어요. 즉 그런 단위원의 식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그림처럼 단위원 위에서 한 점을 잡습니다. 그 점을 원점하고 연결해요. 그러면 선분이 하나 생기죠. 그 선분이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회전한 각, 그 각을 레디안으로 표현했을 때 t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과 원점을 연결한 이 선분하고 선분, 그리고 x축, 그리고 원, 이렇게 세 개의 곡선이 생기지요. 이 세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이 있어요. 부채꼴이죠. 여기 파란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이 부채꼴의 넓이가 이 각이 t라면 넓이는 2분의 t, 넓이가 각의 반이에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코사인 t, 사인 t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런 성질을 그대로 흉내를 내려고 해요. 그래서 원을 쌍곡선으로 바꿔서 이런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위원을 단위 쌍곡선으로 바꿨어요. 단위 쌍곡선 중에서 x축하고 만나는 쌍곡선 식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갔습니다. 이런 식을 갖는 쌍곡선. 자, 그러니까 이 쌍곡선이 x축을 만나는 곳은 y가 0일 때죠. 그러면 x제곱이 1이 돼야 되니까 x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자, 그럴 때 이 쌍곡선이니까 이렇게 브랜치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왼쪽 브랜치는 버리겠습니다. 오른쪽 브랜치를 가지고 조금 전에 원에서 봤던 것처럼 흉내를 낼 겁니다. 아까 원 위에서 한 점을 잡았듯이 이 쌍곡선, 이 오른쪽 이 그래프에서 점을 하나 잡아요. 그 점을 원점하고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선분이 하나 생겼죠. 아까처럼 똑같이 할 거예요. 이 선분이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회전한 각, 그 각을 t라고 하면 이 선분과 x축과 아까는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쌍곡선, 원을 쌍곡선으로만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의 곡선에 의해 둘러싸인 영역, 여기 파란색으로 똑같이 칠을 해놨어요. 이 영역의 넓이가 역시 각의 반이 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각이 t면 넓이는 반 2분의 t 이렇게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이 넓이가 각의 반이 되는 그런 성질을 갖게끔 이 점의 좌표를 줄 거예요. 이 점의 좌표를 아까 원일 때는 코사인 t, 사인 t라고 줬죠. 코사인, 사인 이걸 똑같이 흉내낼 거다라는 뜻으로 코사인, 사인은 똑같이 쓰고요. 원을 쌍곡선으로 바꿨죠. 해서 쌍곡선 하는 것을 영어로 하이퍼볼라라고 하는데 쌍곡선의 하는 뜻으로 하이퍼볼릭, 쌍곡선의 하는 뜻입니다. 하이퍼볼릭, 하이퍼볼릭 하는 뜻으로 여기 h만 갖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뒤에다가 h라고 표기하고 사인 뒤에다도 h라고 표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하이퍼볼릭 코사인 t, 하이퍼볼릭 사인 t 이렇게 줄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하이퍼볼릭 코사인이라는 함수와 하이퍼볼릭 사인이라는 함수 두 개 함수를 이렇게 삼각 함수를 흉내내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의했을 때 이 성질을 갖도록, 즉 이 넓이가 각의 반이 되도록 하이퍼볼릭 코사인 t와 하이퍼볼릭 사인 t를 계산을 할 거예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변수를 편의상 여긴 t라고 썼는데 이 변수를 x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넓이는 이 각을 x라고 했으니까 2분의 x, 각의 반이 되면 되고요. 이 점의 좌표도 x좌표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x, y좌표는 하이퍼볼릭 사인 x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점을 이렇게 x축의 수직 사용하면 여기 이 점에 대한 이 실수, 대응되는 실수의 값이 당연히 여기 x좌표하고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하이퍼볼릭 코사인 x입니다. 하이퍼볼릭 코사인 x를 a라고 잠깐만 놔둘게요. 그리고 a를 계산할게요. 자, 그리고 이 점을 이렇게 y축의 수직 사용하면 이 점이 바로 이 점의 y좌표 하이퍼볼릭 사인 x가 됩니다. 그 값을 이 하이퍼볼릭 코사인 x를 a라고 두었으니까 a를 가지고 표현을 하면 이 점은 이 쌍곡선에 있어요. 이 쌍곡선의 식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이고 이걸 y로 풀면 y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x축 위에 있는 부분은 y가 플러스, 아래쪽은 y가 마이너스니까 위쪽에 있는 곡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플러스를 갖다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y는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식을 가져요. 이 쌍곡선의 이 위쪽 부분이.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x의 값이 a였으니까 여기 하이퍼볼릭 사인 x가 되는 이 값은 x 대신에 a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x는 a, 하이퍼볼릭 사인 x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이 값들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식을 만들 거예요. 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이 부분의 넓이가 각의 반, 각을 x라고 하면 각의 반은 2분의 x. 그렇죠? 그래서 2분의 x가 돼야 되고요. 근데 이 그림을 보세요. 그러면 이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여기 이렇게 볼까요? 여기 직각삼각형이 있죠? 그렇죠?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에서 여기 하얀 부분의 넓이 빼주면 됩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근데 밑변은 여기 x의 값이 0부터 하이퍼볼릭 코사인 x, a라고 두었으니까 0부터 a까지. 0부터 a까지니까 밑변의 길이는 a지요. 그렇죠? 바로 하이퍼볼릭 코사인 x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높이는 여기 하이퍼볼릭 사인 x에 해당하는 값인데 a를 대입하면 쌍곡선의 식에 a를 대입하면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렇다면 거기서 이만큼 빼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가 문제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아직 적분을 안 배웠어요. 그래서 적분을 배운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결과는 미리 갖다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정적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 위에 곡선이 x축 위에 있으니까 y값이 항상 플러스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때 이 곡선 아래에 있으면서 x축 위에 있는 이런 영역의 넓이는 이 곡선의 식을 정적분하면 돼요. 그 변수가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였나라는 걸 체크해서 적분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쌍곡선의 꼭지점은 x의 값이 1이죠. 여기 끝나는 점은 하이퍼볼릭 코사인 x에 해당하는 값인데 그걸 a라고 놨었죠. 그럼 x의 값은 1부터 a까지 움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티그럴 1부터 a까지
이 함수를 적분한 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dx 이렇게 표현돼요. 자, 그럼 이 식을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파란 부분의 넓이 각의 반 2분의 x는 삼각형의 넓이 2분의 a 곱하기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 여기에서 하얀 부분의 넓이 정적분으로 표현되는 넓이 인티그럴 1부터 a까지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dx 이렇게 해서 빼주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이퍼볼릭 코사인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식을 계산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 적분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적분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적분은 우리 뒤에서 배웁니다. 우리 진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삼각치환이라는 걸 배우면 해결할 수 있어요. 삼각치환이라는 게 뒤에서 배우면 알겠지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마지막 부분 이 함수의 경우는 x를 시컨트 세타 이렇게 치환하시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적분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푼 거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거기서 a가 하이퍼볼릭 코사인 x였으니까 이 식을 풀어서 정리하고 a로 풀어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a로 풀어낸 결과가 이제 우리가 사용할 거예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x인데 a가 그 값은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표현돼요. 자, 그럼 이 값은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 하는 게 바로 하이퍼볼릭 사인 x인데 즉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이 값을 제곱하고 여기서 1을 빼고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그 결과가 2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두 개 함수를 계산을 해냈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삼각함수를 똑같이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개의 값은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갑니다. 하이퍼볼릭 코사인 x는 그렇게 그 파란 부분의 넓이가 그 각의 반이 되게 계산을 한 거다. 그렇게 계산을 해서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다라고 계산이 된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이퍼볼릭 코사인 x다라고 정의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 하이퍼볼릭 코사인 x의 값을 제곱하고 1 빼고 루트 씌워서 하이퍼볼릭 사인 x라는 값을 계산했다. 하이퍼볼릭 사인 x는 2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다. 됐죠? 이렇게 두 함수를 만든 거예요. 이제 이 두 함수를 가지고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 이걸 가지고 삼각함수를 그대로 흉내낼 거예요. 자, 그래서 하이퍼볼릭 텐전트 x라는 함수를 정의를 할 텐데 하이퍼볼릭 텐전트 x라는 함수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x분의 하이퍼볼릭 사인 x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x의 값이 여기 있죠. 하이퍼볼릭 사인 x의 값도 여기 있어요. 그럼 이 값분의 이 값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다. 어렵지 않죠? 자, 마찬가지 하이퍼볼릭 시컨트 x라는 함수를 정의할 거고요. 이것은 하이퍼볼릭 코사인 x분의 1이다 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퍼볼릭 코사인 x의 값을 뒤집으면 돼요. 그래서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2다 이렇게 계산이 된 거고요.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x라는 함수도 정의를 합니다. 이것은 하이퍼볼릭 사인 x분의 1로 정의가 됐어요. 그래서 계산된 값이 있으니까 계산된 값은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2다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하이퍼볼릭 코텐전트 x라는 함수를 정의를 할 거예요. 이 함수는 하이퍼볼릭 사인 x분의 하이퍼볼릭 코사인 x다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이퍼볼릭 텐전트 x분의 1 이렇게 정의가 된 거죠. 그래서 값은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다. 이렇게 정의가 된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6개의 함수를 만들었어요. 이 6개의 함수를
예, 이제 쌍곡선 함수다라고 부르겠습니다. 쌍곡선 함수. 자, 그러니까 쌍곡선 함수는 그냥 삼각함수의 어떤 특정한 성질의 흉내를 낸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쌍곡선 함수가 어떤 성질을 갖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단위 쌍곡선을 그렸죠? 단위 쌍곡선에서 이렇게 오른쪽 브랜치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오른쪽 브랜치에서 점을 잡았고요. 이 점을 원점하고 연결했고요. 그때 생긴 선분이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회전한 각을 쟀고요. 그걸 레디안으로 표현해서 x라고 한다면 이 점의 좌표를 바로 x좌표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x, y좌표는 하이퍼볼릭 사인 x 이렇게 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쌍곡선의 식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이에요. 그러니까 이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은 당연히 이 쌍곡선의 식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의 x좌표를 제곱한 것에서 y좌표를 제곱한 것을 빼주면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x에서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x를 빼주면 1이 돼야 돼요. 당연히 이 점이 쌍곡선 위에 있으니까 쌍곡선의 식을 만족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얻은 이 식이 쌍곡선 함수가 가장 먼저 만족해야 되는 첫 번째 식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x에서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x를 빼주면 1이다. 그렇죠. 삼각함수하고 비교하면 삼각함수는 코사인 제곱 x하고 사인 제곱 x를 더하면 1이었어요. 쌍곡선 함수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에서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을 빼주면 1이에요. 그렇죠? 예, 비슷하게 흉내를 냈으니까 여기 플러스가 마이너스로만 바뀌었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성질을 가지고 우리 삼각함수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따라갑니다. 같은 값이니까 당연히 같은 값으로 나눠줘도 결과가 같아야 되죠. 그렇다면 양쪽을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도 결과가 같아야 돼요. 나눠보겠습니다. 왼쪽부터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x를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x로 나누면 1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을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하이퍼볼릭 텐전트의 제곱. 그렇죠? 오른쪽 1을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하이퍼볼릭 시컨트 제곱.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식은 1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텐전트 제곱 x는 하이퍼볼릭 시컨트 제곱 x다라는 식을 얻었어요. 삼각함수하고 비교하면 삼각함수는 1 플러스 텐전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이 있죠. 그렇죠? 역시 삼각함수하고 비교하니까 여기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비슷해요. 예,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 첫 번째 식을 양쪽을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으로 나눠 볼게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을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하이퍼볼릭 코텐전트 제곱.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을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1. 그렇죠? 1을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제곱. 그렇죠? 그래서 쌍곡선 함수에서는 하이퍼볼릭 코텐전트 제곱에서 1을 빼주면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제곱이다라는 식을 얻어요. 자, 삼각함수에도 이런 식이 있죠. 다시 비교해 볼까요? 삼각함수는 코텐전트 제곱 x 플러스 1은 코시컨트 제곱 x다라는 식이 있죠. 그렇죠? 예, 역시 플러스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비슷합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성질. 하이퍼볼릭 코사인 x와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더해 볼게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x와 하이퍼볼릭 사인 x는 값을 압니다. 하이퍼볼릭 코사인 x는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하이퍼볼릭 사인 x는 2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그렇죠. 두 개를 더하면 여긴 플러스 여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파트는 없어져요. 그렇죠? 2의 x승은 똑같은 걸 두 번 더했으니까 2배. 그걸 2로 나눠주면 2의 x승. 그렇죠?
자, 그래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플러스 하이퍼볼릭 사인 x는 2의 x승하고 같아요. 그렇죠? 뒤에서 같은 구조는 같은 거다라는 식을 응용하겠습니다. 여기 세모를 바꿔주면 여기도 바꾸고 여기도 바꾸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y로 바꿔서 2의 y승 했다면 여기도 y로 바꿔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y 플러스 하이퍼볼릭 사인 y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빼볼게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x에서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거니까 이번에는 2의 x승이 없어져요. 그렇죠? 2의 마이너스 x승 파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똑같은 거 두 번 더해서 2배가 되죠. 그럼 2로 나누면 2의 마이너스 x승이죠. 그렇죠? 예, 정리해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x에서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빼주면 2의 마이너스 x승이다.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로 여기를 y로 바꾸면 여길 y로 여길 y로 바꿔주면 됩니다. 조금 이따 뒤에서 쓸 거고요. 자, 그 다음 6번째 성질.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플러스 y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삼각함수에 이런 성질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비교하시면 돼요. 결론,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플러스 y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y 플러스 하이퍼볼릭 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y예요. 삼각함수에는 우리가 코사인 x 플러스 y가 얼마냐라고 전개를 하면 코사인 x, 코사인 y 여기가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마이너스 사인 x, 사인 y 그렇죠? 삼각함수는 마이너스로 표현되는데 쌍곡선 함수는 플러스로 표현된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하이퍼볼릭 코사인 x 마이너스 y라고 바꿨다면 똑같이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y 여기만 마이너스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볼릭 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y 이렇게 돼요. 사인도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은 공식이 있는데 사인은 삼각함수의 사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이퍼볼릭 사인은 그냥 삼각함수의 사인 공식처럼 사인 되어 있는 건 하이퍼볼릭 사인으로 코사인이라고 된 건 하이퍼볼릭 코사인으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같은 부호로 같이 갑니다. 하지만 코사인 파트는 삼각함수는 여긴 마이너스, 쌍곡선 함수는 여기가 플러스. 부호가 달라요. 쌍곡선 함수는 부호가 다릅니다. 여기 코사인에서. 그런데 사인 파트는 그냥 삼각함수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그런가 한번 요것만 살펴볼게요. 자,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플러스 y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x가 얼마냐 값을 계산했어요.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여기가 세모면 여기도 세모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이퍼볼릭 코사인 해놓고 보니까 그 안에 x 플러스 y가 있습니다. 세모가 바뀌었죠? 그렇다면 x 플러스 y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돼요. 그렇죠? 해서 2분의 2의 세모가 x 플러스 y로 바뀌었어요. 2의 x 플러스 y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역시 x 플러스 y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꾸면 되죠. 자, 그 다음 이 값을 계산하면 돼요. 이 값은 2분의 1 앞에 끄집어내고요. 2의 x 플러스 y승은 2의 x승하고 2의 y승을 곱한 거죠.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y승도 2의 마이너스 x승과 2의 마이너스 y승을 곱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바로 앞에 공식에서 봤습니다. 2의 x승은 하이퍼볼릭 코사인 x와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더하면 됐어요. 그렇다면 2의 y승은 여기 세모를 y로 바꾼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세모를 y로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해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y 플러스 하이퍼볼릭 사인 y. 그렇죠? 2의 마이너스 x승도 앞에 5번째 공식에서 봤어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x에서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빼주면 됐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세모를 이렇게 y로 바꾼 게 2의 마이너스 y승이죠. 그렇다면 여기 세모를 y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y승은 하이퍼볼릭 코사인 y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사인 y다. 됐죠? 이제 이걸 계산할 거예요. 이건 뭐
이렇게 곱하기 하면 되죠. 전개하면 됩니다. 이렇게 앞에 것끼리 곱하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y. 여기도 앞에 것끼리 곱하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y. 똑같은 게 두 번 더해졌죠. 그러면 2 곱하기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y. 그렇죠? 뒤에 것끼리 곱하는 항이 있어요. 하이퍼볼릭 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y. 여기도 뒤에 것끼리 곱하는 항이 있어요.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사인 x 곱하기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사인 y.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해서 하이퍼볼릭 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y. 역시 앞에하고 똑같죠. 2배니까 2 하이퍼볼릭 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y. 그렇죠? 이제 남은 것은 이렇게 안쪽끼리 곱하는 거 남았죠? 안쪽끼리 곱하면 하이퍼볼릭 사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y. 여기도 이렇게 안쪽끼리 곱하는 거 남아 있죠. 곱하면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사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y. 앞에는 플러스로 하이퍼볼릭 사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y. 뒤에는 마이너스로 하이퍼볼릭 사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y. 두 개 더하면 0이죠. 그렇죠? 이제 남은 항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깥쪽끼리 곱한 거 남았죠. 그렇죠? 이게 마지막 항입니다.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y. 여기도 이렇게 바깥쪽끼리 곱한 거 남았죠. 그렇죠? 바깥쪽끼리 곱하니까 부호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y. 앞에는 플러스, 뒤에는 마이너스. 더하면 0이죠. 해서 다 전개됐죠. 그래서 결국 이만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걸 2로 묶어내고 앞에 2분의 1하고 약분하면 남는 것은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y 플러스 하이퍼볼릭 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y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쌍곡선 함수에 대해서 이제 성질을 알아봤으니까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이 미분 적분이니까 쌍곡선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볼게요. 자, 하이퍼볼릭 코사인 x와 하이퍼볼릭 사인 x는 우리가 계산을 했죠. 나머지 4개의 함수는 이 두 함수를 가지고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두 함수는 직접 정의를 써서 미분을 할 거고 나머지는 이 두 함수의 도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이퍼볼릭 코사인 x부터 미분해 볼까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x는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그럼 이걸 미분하면 돼요. 곱해진 상수 2분의 1은 그냥 곱하면 되고요. 우리 앞에서 지수함수의 도함수 배웠죠? 2의 x승 미분하면 자기 자신. 그렇죠? 그렇다면 2의 마이너스 x승을 미분하면 그대로 쓰고 이제 연쇄법칙 마이너스 x라고 된 부분을 미분에 곱해줘야 되는데 이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부호가 바뀌었어요. 자, 그러니까 하이퍼볼릭 코사인 x를 미분한 것은 2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다. 근데 이게 뭐죠? 이게 바로 하이퍼볼릭 사인 x죠. 그렇죠? 해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x를 미분하면 하이퍼볼릭 사인 x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삼각함수하고 비교해 볼게요.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였는데 쌍곡선 함수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x를 미분하니까 하이퍼볼릭 사인 y예요. 그렇죠? 부호가 바뀌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하이퍼볼릭 사인 x는 2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미분하는 것도 역시 이 지수함수를 미분하면 돼요. 미분해 보겠습니다. 곱해진 상수 2분의 1은 그냥 곱하고 2의 x승 미분하면 자기 자신 2의 마이너스 x승을 미분하면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그렇죠? 근데 역시 이 값은 하이퍼볼릭 코사인 x예요. 그러니까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미분하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x예요. 어렵지 않죠? 삼각함수하고 비교합니다. 삼각함수도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였어요. 그렇죠? 이건 부호까지 똑같죠?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 두 개 함수의 도함수를 이용합니다. 하이퍼볼릭 텐전트 x를 미분해라. 하이퍼볼릭 텐전트 x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x분의 하이퍼볼릭 사인 x.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미분하면 되는데 이것은 목법칙을 쓰면 되죠. 앞에서 배웠습니다. 분모의 제곱 분의 위에 거 먼저 미분하고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미분하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x죠. 밑에 건 그냥 곱하고 해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x가 그냥 곱해졌어요. 부호 마이너스. 그 다음 반대로 합니다. 위에 건 그냥 곱하고 하이퍼볼릭 사인 x는 그냥 곱했어요. 밑에 건 미분에 곱할 텐데 하이퍼볼릭 코사인 x를 미분하면 하이퍼볼릭 사인 x. 그렇죠. 자, 그럼 여기 분자를 정리해 볼까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2개 곱했으니까 제곱. 그렇죠? 거기서 하이퍼볼릭 사인 2개 곱한 걸 뺄 거니까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x를 뺀 거네요. 앞에서 쌍곡선함수의 성질 중에 첫 번째 성질이었죠.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x에서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x를 빼주면 1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럼 전체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x 분의 1인데 이것은 하이퍼볼릭 코사인 x 분의 1의 전체 제곱이죠. 그렇죠? 하이퍼볼릭 코사인 x 분의 1을 우리가 하이퍼볼릭 시컨트 x라고 하니까 그걸 제곱한 건 하이퍼볼릭 시컨트 제곱 x죠. 그렇죠? 자, 결과를 또 얻었습니다. 하이퍼볼릭 텐전트 x를 미분하면 하이퍼볼릭 시컨트 제곱 x다. 삼각함수하고 비교해 볼까요? 텐전트 x를 미분하면 뭐였죠? 시컨트 제곱 x였죠? 예, 이것도 부호까지 똑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하이퍼볼릭 코텐전트 x를 미분하겠습니다. 하이퍼볼릭 코텐전트 x는 하이퍼볼릭 사인 x분의 하이퍼볼릭 코사인 x다. 그렇죠? 역시 목법칙을 써가지고 미분하면 되고요. 목법칙 다시 한번 분모의 제곱분의 위에 거 먼저 미분하고 하이퍼볼릭 코사인 x를 미분하면 하이퍼볼릭 사인 x죠. 그렇죠? 예, 밑에 건 그냥 곱하고 그러면 하이퍼볼릭 사인 x는 그냥 곱해주고요. 부호 마이너스. 이제 반대로 위에 건 그냥 곱하고 하이퍼볼릭 코사인 x를 그냥 곱합니다. 밑에 건 미분에 곱한다.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미분하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x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자를 정리해 보면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x에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x를 빼준 건데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에서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을 빼야 1이죠.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는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x분의 마이너스 1이다. 그렇죠? 하이퍼볼릭 사인 x분의 1을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x라고 했으니까 그 제곱은 하이퍼볼릭 코시컨트의 제곱. 그래서 결과는 하이퍼볼릭 코텐전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제곱 x다. 어렵지 않죠? 자, 역시 삼각함수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삼각함수에서 코텐전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였어요. 그렇죠? 이 쌍곡선 함수도 삼각함수와 똑같네요. 이 파트는.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하이퍼볼릭 시컨트 x를 미분합니다. 하이퍼볼릭 시컨트 x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x분의 1이다. 목법칙 분모의 제곱분의 위에 거 먼저 미분할 텐데 상수함수 미분하면 영함수죠. 그럼 밑에 거 곱해도 0이죠. 쓸 거 없죠. 마이너스 위에 거 그냥 곱할 텐데 1 곱하나 마나 그럼 쓸 거 없죠. 밑에 거 미분해 곱한다. 하이퍼볼릭 코사인 x를 미분하면 하이퍼볼릭 사인 x. 그래서 전체는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x분의 하이퍼볼릭 사인 x다. 그렇죠? 이 마이너스 뒤에 있는 이걸 두 개의 곱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놔두고 이것을 하이퍼볼릭 코사인 x분의 1하고 하이퍼볼릭 코사인 x분의 하이퍼볼릭 사인 x하고 곱한 거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하이퍼볼릭 코사인 x분의 1은 하이퍼볼릭 시컨트 x죠. 하이퍼볼릭 코사인 x분의 하이퍼볼릭 사인 x는 하이퍼볼릭 텐전트 x죠. 그렇죠? 해서 시컨트 하이퍼볼릭 시컨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시컨트 x 하이퍼볼릭 텐전트 x다. 그렇죠? 삼각함수하고 비교해 볼까요? 시컨트 x를 미분하면 뭐였어요? 시컨트 x 텐전트 x죠. 그러니까 쌍곡선 함수에서는 이것은 부호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x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x는 하이퍼볼릭 사인 x분의 1이다. 그렇죠. 역시 목법칙. 분모의 제곱분의 위에 거 먼저 미분하는데 1 미분하면 0. 그렇죠. 밑에 거 곱해도 0. 부호 마이너스. 그리고 위에 거 그냥 곱할 텐데 1은 곱하나 마나. 밑에 거 미분해 곱한다.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미분하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x. 그렇죠. 자, 그럼 전체의 값은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x분의 하이퍼볼릭 코사인 x인데 이 부분도 하이퍼볼릭 사인 x분의 1하고 하이퍼볼릭 사인 x분의 하이퍼볼릭 코사인 x하고 곱한 거죠. 하이퍼볼릭 사인 x분의 1은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x, 하이퍼볼릭 사인 x분의 하이퍼볼릭 코사인 x는 하이퍼볼릭 코텐전트 x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결과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x, 하이퍼볼릭 코텐전트 x다. 그렇죠? 역시 삼각함수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시컨트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텐전트 x. 그렇죠? 쌍곡선 함수도 부호까지 같은 경우가 됐죠. 그렇죠? 예, 이렇게 미분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쌍곡선 함수의 역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6개 함수를 다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2개만 해볼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혹시 필요하면 여기서 한 것처럼 똑같이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하이퍼볼릭 사인 x의 역함수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이퍼볼릭 사인 x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하이퍼볼릭 사인 0은 0이고요. 그래서 원점을 지나가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치 3차 곡선처럼. 이게 y는 하이퍼볼릭 사인 x다. 이 그래프는 하이퍼볼릭 사인 x가 2분의 2의 x승하고 2분의 2의 마이너스 x승하고 차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 차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해서 전부 정의가 되고요.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범위에서 역함수를 가져요. 그래서 전체 범위에서 역함수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역함수를 하이퍼볼릭 사인 기호 위에다가 마이너스 1승 한 것처럼 표기를 해요. 그리고 읽을 때에는 아크라고 먼저 읽으면 됩니다. 아크 하이퍼볼릭 하고 읽으시면 되고요. 아크 하이퍼볼릭 사인 x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순서대로. 자, 그래서 y가 아크 하이퍼볼릭 사인 x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y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역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표기한 것은 하이퍼볼릭 사인의 역함수가 x를 y로 보내준다라는 거니까 하이퍼볼릭 사인은 y를 x로 돌려보내줘야 돼요. 그렇죠? 그걸 표기하면 x가 하이퍼볼릭 사인 y다라고 쓴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하이퍼볼릭 사인 y의 값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x 대신에 y라고 바꾼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이퍼볼릭 사인 y는 2분의 2의 y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승 이렇게 표현되죠. 그렇죠? 해서 이 식을 풀어서 y를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양변에 2를 곱하고요. 그럼 2x하고 2의 y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승이 같아요. 그런데 2의 마이너스 y승 하는 것은 2의 y승분의 1입니다. 이것이 2의 마이너스 y승이에요. 그래서 분모에 2의 y승이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분모를 없앨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 2의 y승을 곱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양변에 2의 y승을 곱할 거니까 왼쪽에 2의 y승 곱하고 오른쪽에 2의 y승 곱하고 오른쪽은 이렇게 왼쪽으로 이항을 할게요. 그리고 2차 항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2의 y승을 곱하면 2의 y승 2번 곱해졌으니까 2의 y승의 제곱이죠. 사실 지수 법칙을 써서 전개를 하면 2의 2y승하고 같아요. 사실은. 하지만 2차 방정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2의 y승이 제곱이 된 거다라고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곱하면 얘가 2의 y승분의 1이니까 거기다 2의 y승을 곱하면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그 항은 여기에 썼어요.
상수항 역할을 하지요. 2x에다 곱하면 2x 곱하기 2의 y승인데 그걸 왼쪽으로 이항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부호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마이너스 2x 2의 y승. 여긴 2의 y승이 제곱, 여기는 2의 y승이 1승, 여기는 상수항. 그렇죠? 예, 해서 여기서 2차항, 여기서 1차항, 여기서 상수항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방정식은 이제 다 넘어갔으니까 오른쪽은 0만 남았죠. 이 방정식은 2의 y승에 관한 2차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근의 공식을 통해서 2의 y승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의 공식을 쓸 텐데 1차항 앞에 계수를 보니까 2가 곱해졌어요. 짝수죠. 그렇죠? 그렇다면 짝수일 때 근의 공식을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짝수일 때 근의 공식을 쓸까요? 2의 y승은 2차항 앞에 계수 1분의, 그렇죠? 1차항 앞에 계수 마이너스 2x를 부호를 바꾸고 2로 나누면 x,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반의 제곱이니까 x를 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2차 항계수 곱하기 상수항인데 2차 항계수하고 상수항 곱하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1이죠. 그걸 빼줄 거니까 플러스 1로 바뀌죠. 그렇죠? 해서 여기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 1분의 하는 건 필요 없으니까 치우면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죠.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 앞에 플러스도 하나 있고 마이너스도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걸 다 쓸 수 있냐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2의 y승은 지수함수예요. 그러니까 값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렇다면 2의 y승하고 같으려면 이 값들 중에서 0보다 큰 것들만 같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살펴봅니다. 여기 루트라고 보니까 루트 안에 x제곱 플러스 1이 있어요. x제곱에다 1을 더했으니까 당연히 루트 x제곱보다는 커요. 근데 루트 x제곱하는 것은 x의 절대값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x의 절대값보다 큰 값이에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를 생각해 볼까요? x에서 x의 절대값보다 큰 값을 빼주면 당연히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만 같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2의 y승은 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연지수 함수로 표현됐으니까 이걸 자연록으로 바꾸기만 하면 y를 구할 수 있죠? 2의 y승이 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다라는 거나 y가 ln 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다라는 거나 같은 표현이다라고 했죠. 그렇죠? 예, 이렇게 로그 표현으로 바꾸기만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있는 y가 바로 뭐였냐? 아크 하이퍼볼릭 사인 x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y, 즉 아크 하이퍼볼릭 사인 x 이 값은 ln 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아크 하이퍼볼릭 사인 x를 계산했어요. 당연히 하이퍼볼릭 사인 x가 지수함수로 표현됐으니까 그 역함수는 자연록으로 표현되겠죠. 그렇죠? 예측했던 결과고요. 이렇게 자연록으로 풀어냈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아크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미분을 해볼게요. 아크 하이퍼볼릭 사인 x를 풀어봤더니 자연록으로 표현됐고요. 결과가 ln 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아크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미분하면 여기는 로그를 미분하면 돼요. 앞에서 배웠죠? 예, 로그 함수 미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로그 안쪽에 있는 이 값을 분모에다가 쓰고 분자에는 이 값을 미분해서 쓰고, 즉 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해서 분자에 올리면 되는데 미분해 볼까요? x를 미분하면 1이죠. 여기는 루트 어쩌고, 그렇죠? 그런데 루트 x는 우리 거듭제곱 함수 배울 때 배웠죠. 루트 x 2분의 1승이니까 미분하면 2루트 x분의 1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연쇄 법칙, 루트 안에 x가 아니고 x제곱 플러스 1이 있습니다. 루트 어쩌고? 그럼 루트 어쩌고를 미분해라 그러면 2루트 어쩌고 분해. 끝나면 안 되죠? 어쩌고가 있으니까 그걸 다시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어쩌고가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미분하면 2x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미분한 값은 1 플러스
2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2x다. 2는 약분됐고요. 이제 여기 분자를 정리합니다. 루트 x제곱 플러스 1 하는 걸로 통분할까요? 그럼 1은 루트분의 루트 해서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1. 그렇죠? 뒤에는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x가 있죠. 이걸 더해주면 되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 분모하고 이 값이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분되고 없어지고요. 그러면 남는 것은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다. 그렇죠? 해서 결과는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다. 자, 기억하세요. 아크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미분하면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다. 역시 삼각함수하고 비교해 볼까요? 우리 앞에서 역삼각함수 중에 악사인 x를 미분해 봤었습니다. 결과 뭐였죠?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분의 1. 그렇죠? 그런데 아크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미분했더니 여기 마이너스만 어떻게 바뀌었어요?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비슷하지요. 예,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예, 아크 하이퍼볼릭 텐전트 x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하이퍼볼릭 텐전트 x, 예, 이것의 역함수를 역시 마이너스 1승 표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아크 하이퍼볼릭 텐전트 x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역시 y가 아크 하이퍼볼릭 텐전트 x다라고 하면 x하고 y를 바꿔서 x가 하이퍼볼릭 텐전트 y다라고 쓰는 거나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역시 하이퍼볼릭 텐전트 y는 우리가 값을 알고 있어요. 우리 x일 때 값을 알고 있으니까 x를 y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바꾸면 하이퍼볼릭 텐전트 y는 2의 y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y승 분의 2의 y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승이다. 그렇죠? 역시 여기서 y를 구할 겁니다. 분모를 양쪽에 곱해주고요. 그러면 x 곱하기 2의 y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y승이 여기 분자 2의 y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승하고 같아요. 그렇죠? 2의 마이너스 y승은 2의 y승 분의 1이니까 아까처럼 양변에 2의 y승을 곱해가지고 분모를 없앱니다. 곱할까요? 이쪽에 곱해주면 x 곱하기 여기에 곱하면 2의 y승의 제곱, 여기에 곱하면 1. 그렇죠? 오른쪽에 곱합니다. 여기에 곱하면 2의 y승의 제곱, 여기에 곱하면 1이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2의 y승을 계산해 내야 되니까 2의 y승의 제곱, 이것이 곱해진 항은 오른쪽으로 이항을 할게요. 그렇지 않은 항은 왼쪽으로 이항을 할게요. 자, 그럼 왼쪽에 2의 y승의 제곱이 곱해져 있지 않은 값이 이렇게 곱해서 x가 있었죠. 이 값이 넘어가서 플러스 1로 바뀌었죠. 그렇다면 1 플러스 x가 있죠. 2의 y승의 제곱이 곱해진 것은 오른쪽에 여기 앞에 개수가 1이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곱해진 것이 넘어갔으니까 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x가 됐죠. 그래서 2의 y승의 제곱에는 1 마이너스 x가 곱해져 있죠. 그렇죠? 예, 이제 2의 y승의 제곱으로 풀어냅니다. 이 값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렇죠? 2의 y승의 제곱은 나눠서 1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가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럼 2의 y승을 풀어야 되니까 이제 제곱을 치워야 돼요. 제곱을 치우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되죠. 그렇죠? 근데 루트라는 값은 0 이상인 값이니까 당연히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0 이하인 값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2의 y승은 0보다 커야 되니까 역시 여기 마이너스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곱을 없애면서 마이너스 루트 하는 건 버려버리고 그냥 플러스 루트만 바로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의 y승은 그냥 루트 1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제 이 자연 지수함수로 표현된 것을 자연로그로 바꾸기만 하면 되겠죠? y는 로그에 대한 자연 로그 루트 1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다. 이렇게 쓴 것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그렇죠? 다 됐습니다. 여기 루트 하는 것은 2분의 1승이죠. 그렇다면 2분의 1승 하는 것은 로그 밖으로 나가서 곱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로그 루트라는 것은 2분의 1 로그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죠? 해서 y를 구해냈습니다. 자, 근데 y가 바로 아크 하이퍼볼릭 텐전트 x였어요. 그러니까 아크 하이퍼볼릭 텐전트 x는 여기 있는 값
2분의 1 ln 1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다. 예, 이렇게 구한 거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때 이 값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이 범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건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예, 로그 안에 있는 것이 0보다 커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걸 계산해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을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아크 하이퍼볼릭 텐전트 x를 미분할게요. 금방 구한 대로 아크 하이퍼볼릭 텐전트 x는 2분의 ln 1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 로그를 미분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로그는 로그 분모분의 분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로그를 풀 수 있죠? 로그 분자 마이너스 로그 분모 이렇게 쓰면 똑같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써놓고 미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미분하면 2분의 1 곱해진 상수는 그냥 곱하면 되고요. 앞에 있는 로그 미분하면 여기 로그 안의 값을 분모에 쓰고 그걸 미분해서 분자에 쓰면 되는데 미분하면 1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이쪽 로그를 미분하면 역시 로그 안에 있는 것은 분모에 똑같이 쓰고 그걸 미분해서 분자에 쓰면 되는데 여기 이 값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해서 전체의 값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두 개 더하면 됩니다.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통분해 볼까요? 예, 여기 1 플러스 x하고 1 마이너스 x하고 곱하면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렇죠? 그럼 분자는 이렇게 곱할 거니까 이 값과 이 값을 더할 거죠. 두 개 더하면 x는 없어지죠. 1 두 번 더하면 2지요. 해서 분자는 2가 되죠. 앞에 2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약분하면 없어지죠. 해서 전체의 값은 1 마이너스 x제곱 분의 1이다. 됐죠? 아크 하이퍼볼릭 텐전트 x를 미분하면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입니다. 자, 역시 삼각함수하고 비교해 볼게요. 우리 아크 텐전트 x를 배웠어요. 그 도함수도 배웠고 결과 기억해 볼까요? 아크 텐전트 x를 미분하면 뭐였냐?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쌍곡선 함수를 가지고 와서 보니까 아크 하이퍼볼릭 텐전트 x를 미분하면 여기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네요. 그렇죠? 예, 부호만 이렇게 살짝 달라졌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쌍곡선 함수와 역쌍곡선 함수에 대해서는 예, 그 도함수까지 다 얘기가 됐어요. 예, 이제 이걸 가지고 예제를 풀어보고 예,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볼까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x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해라. 앞에서 다 배웠죠, 이제? 하이퍼볼릭 코사인 어쩌고네요. 연쇄 법칙을 써야 되고 그럼 하이퍼볼릭 코사인 미분하면 하이퍼볼릭 사인이었으니까 하이퍼볼릭 코사인 어쩌고를 미분하면 하이퍼볼릭 사인 어쩌고. 그렇죠? 흉내를 냈고요. 끝나면 안 되죠? 어쩌고가 있었으니까 그 어쩌고를 미분에 곱해줘야 됩니다. 그 어쩌고가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미분하면 2x죠. 그렇죠? 해서 2x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2x 곱하기 하이퍼볼릭 사인 x제곱 플러스 1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보세요. 하이퍼볼릭 텐전트 악사인 x제곱 하는 걸 미분해라 그랬어요. 예, 하이퍼볼릭 텐전트 어쩌고입니다. 조금 전에 하이퍼볼릭 텐전트 미분하면 하이퍼볼릭 시컨트 제곱이다라고 했어요. 하이퍼볼릭 텐전트 어쩌고를 미분하면 하이퍼볼릭 시컨트 제곱 어쩌고. 그렇죠? 어쩌고가 있었으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걸 미분해서 곱해야 되는데 어쩌고를 보니까 다시 악사인 어쩌고예요. 조금 전에 악사인 x의 도함수 비교했었죠? 루트 x제곱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분의 1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악사인 어쩌고니까 미분하면 루트 1 마이너스 어쩌고의 제곱 분의 1. 그렇죠? 그런데 역시 어쩌고가 있었으니까 어쩌고를 다시 한번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그렇죠? 연쇄 법칙을 두 번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x제곱 미분하면 2x니까 이제 정리가 됐죠. x제곱의 제곱은 x의 4승이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하이퍼볼릭 시컨트 제곱 악사인 x제곱
곱하기 이거 정리한 거 루트 1 마이너스 x 4승분의 2x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아크 하이퍼볼릭 텐전트 사인 x를 미분해라 그랬어요. 예, 조금 전에 아크 하이퍼볼릭 텐전트 x를 미분하면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크 하이퍼볼릭 텐전트 어쩌고예요. 그러니까 아크 하이퍼볼릭 텐전트 어쩌고를 미분하면 1 마이너스 어쩌고의 제곱분의 1. 끝나면 안 되고요. 어쩌고가 있으니까 어쩌고를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사인 x가 어쩌고니까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의 값은 1 마이너스 사인 x의 제곱분의 코사인 x. 근데 사인 코사인은 제곱해 더하면 1이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는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x니까 하나 약분하고 코사인 x분의 1이다. 근데 코사인 x분의 1은 우리가 시컨트 x라고 불러요. 그렇죠? 해서 아크 하이퍼볼릭 텐전트 사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x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해 두세요. 자,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3장 8절 관련된 비율하고 3장 9절 예, 선형근사와 미분하고 예, 두 가지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부터 보세요. 예, 관련된 비율하는 것은 어떤 두 개의 함수가 서로 연관된 식이 있을 때 그 식을 미분해서 두 함수에 대해서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그중에 한 함수의 비율을 알고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 나머지 함수의 비율도 구할 수 있다. 그런 이론이에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쌍곡선 함수, 역쌍곡선 함수까지 다 미분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필요한 기초함수의 도함수는 다 구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바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예제 1번 보세요. 둥근 기구 안으로 공기를 불어넣을 때 기구의 부피가 100세제곱센티미터/세크의 비율로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름이 50cm가 되는 그 순간에 기구의 반지름은 얼마나 빨리 증가하냐라고 물었어요. 여기 둥근 기구 안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기구를 구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럼 여기 구가 있습니다. 그럼 구의 반지름이 있겠죠. 그 반지름을 R이라고 쓸게요. 레디어스란 뜻으로. 그러면 그 부피는 발륨이란 뜻으로 B라고 쓸게요. B는 반지름 가지고 표현됐죠. 3분의 4 파이 R 3승이다 라고 표현돼요. 자, 근데 여기서는 여기 구에다가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부피가 커질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반지름도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부피와 여기서 얘기하는 반지름은 둘 다 시간이 바뀌면 바뀌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B는 시간을 T라고 할까요? 타임이란 뜻으로 타임, T의 함수 BT, 어떤 식이 있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R도 마찬가지 T에 의해서 표현되는 R은 RT, 어떤 식을 갖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B라는 함수와 R이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B라는 함수는 3분의 4 파이 곱하기 R이라는 함수의 3승이다. 예, 이런 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됐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묻는 것은 반지름의 증가하는 비율을 묻고 있어요. 얼마나 빨리 증가하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한 값 dt분의 dr이 얼마냐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름이 50cm일 때다라고 했으니까 반지름 가지고 얘기하면 반지름이 25cm가 되는 순간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기구의 부피가 어느 정도로 증가하냐라는 것은 그 비율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은 dt분의 dv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dt분의 dv는 100이라고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b는 3분의 4 파이 r 3승이니까 같으니까 미분해도 같아야 돼요. 양쪽을 미분해 보겠습니다. b를 미분한 것은 dt분의 dv. 그렇죠?
오른쪽을 미분할게요. 3분의 4파이. 곱해진 상수는 그냥 곱하면 되고요. R3승을 미분할 텐데 R이 함수니까 이건 어떤 함수의 3승이에요. 그렇다면 어쩌고의 3승입니다. 어쩌고의 3승을 미분하면 3 어쩌고의 제곱. 끝나면 안 되죠? 어쩌고가 있었으니까 어쩌고를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어쩌고가 R이니까 R을 미분한 거 DT분의 DR. 그래서 곱해주면 돼요. 다 됐죠? 자, 그럼 이 식을 풀어내면 됩니다. DT분의 DB는 100이라고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값은 100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정리해 볼까요? 이걸 DT분의 DR로 정리하면 DT분의 DR은 여기 3 약분됐고요. 4파이 R제곱 나눠주면 되죠. 4파이 R제곱분의 DT분의 DB인데 이 값이 100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25가 남았습니다. 파이 R제곱분의 25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DT분의 DR을 언제 구할 거냐? 지름이 50cm가 됐을 때, 즉 반지름이 25cm가 됐을 때. 그렇죠? 그럼 여기 반지름 아래다가 25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 곱하기 25의 제곱분의 25가 됐어요. 25 하나 약분하고 치우면 25파이분의 1이죠. 그렇죠? 이제 단위만 맞춰주면 되는데 반지름은 그 단위가 센티미터에서 센티미터 퍼, 시간의 단위는 세크, 초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25파이분의 1 센티미터 퍼 세크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제 2번 볼까요? 예, 한 문제 더 풀어보고 그 다음 얘기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 A가 90km/h의 속도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자동차 B는 100km/h의 속도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두 자동차가 두 길에 교차로를 향해 가고 있다. 교차로에서 A 자동차가 60m, B 자동차가 80m 거리에 있을 때 자동차들이 서로에게 접근해가는 속도가 얼마냐라고 물었어요.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두 길이 있는데 교차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처럼 두 길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 A는 이 교차로를 향해서 서쪽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자동차 B는 교차로를 향해서 북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교차로를 C라고 줄게요. 그럼 이 교차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니까 이 A 자동차하고 교차로 사이의 거리를 X라고 주고 이 B 자동차하고 교차로 사이의 거리를 Y라고 주겠습니다. 됐지요? 그렇다면 이 두 자동차가 얼마나 서로에게 접근해 가고 있냐라는 거니까 두 자동차의 거리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거리를 미분해서 그 거리에 대한 속도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자동차 사이의 거리를 Z라고 줄게요. 자, 그러면 X와 Y와 Z라는 것은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변을 이루고 있죠. 그렇죠? Z가 빗변이니까 관계식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Z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런 식을 만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Z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다. 이게 기본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변화율을 계산할 거니까 이 식을 미분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 X도 Y도 Z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모두 시간 t의 함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X도 Y도 Z도 t의 함수예요. 함수 3개가 있어요. 그 함수들이 Z제곱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다라는 식으로 표현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미분해서 비율을 계산할 텐데 전부 함수니까 함수의 제곱을 미분하는 형태예요. 그럼 Z제곱을 미분하면 어쩌고의 제곱 미분해서 이 어쩌고 미분한 거. 어렵지 않죠? X제곱 미분한 것도 어쩌고의 제곱이니까 이 어쩌고 그리고 어쩌고를 미분해 곱하고 Y제곱도 어쩌고의 제곱 미분하면 이 어쩌고 끝나면 안 되고 어쩌고를 미분해 곱하고 됐죠? 자, 그런데 여기 주어진 게 있어요. 지금 dt분의 dz를 구하고 싶은 건데 여기 dt분의 dx, dt분의 dy, x의 변화율, y의 변화율이 있죠. 이걸 모르면 안 되죠. 근데 문제 있죠. x라는 것은 자동차 A하고 교차로 사이의 거리니까 그 변화율 하는 것은 A 자동차의 속도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B라는 자동차의 속도라는 것은 이 B하고 교차로 사이의 거리가 Y니까 Y의 변화율이에요. 그렇죠? 해서 X의 변화율 dt분의 dx는 A 자동차의 속도, dt분의 dy는 B의 속도.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dt분의 dx는 A의 속도, dt분의 dy는 B의 속도. 자, 그런데 자동차 A는 90km/h 속도로 서쪽으로 이동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A의 속도가 90km/h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X라는 것은 이렇게 자동차가 교차로를 향해서 가면 감소하지요. 감소한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표기해야 돼요. 이 속도는. 됐죠? 그래서 A의 속도라는 것은 마이너스 90. 됐죠? 마찬가지 B도 이렇게 교차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Y도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도도 마이너스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B의 속도는 100km/h로 북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00이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90, B의 속도, A의 속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dt분의 dx, dt분의 dy는 계산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x하고 y라는 것은 여기 조건이 A 자동차가 60m, B 자동차가 80m 거리에 있을 때라고 했으니까 x의 값과 y의 값이 60m와 80m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럼 값이 계산되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값은 피타고라스 정의를 쓰면 x, y가 주어지니까 z도 주어지죠. 그렇죠? 그럼 dt분의 dz를 구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거리는 미터로 주어져 있고 속도는 km/h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것만 맞춰주면 되죠. 그렇죠? 1km는 1000m다. 이렇게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분한식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z 곱하기 dt분의 dz, 2는 전부 소거했어요. 이것이 x 곱하기 dt분의 dx 플러스 y 곱하기 dt분의 dy다. 2가 다 곱혀져 있었는데 소거했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대입할까요? 우리 dt분의 dz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dt분의 dx에 마이너스 90 대입하고요. dt분의 dy 대신에 마이너스 100 대입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x, y 대입해야 되는데 1km가 1000m니까 x가 60m다라고 하면 60m를 킬로미터로 표현하면 0.06km예요. 그렇죠? y는 80m다라고 했으니까 미터를 킬로미터로 바꾸면 80m는 0.08km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z는 피타고라스 정의를 써서 계산할 수 있죠? z는 빗변의 거리였으니까 빗변의 길이 z는 제곱을 치워버리면 루트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덧셈. 그렇죠? 해서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다. 그렇죠? x가 0.06km다라고 주어졌으니까 x 대신에 0.06, y는 0.08km다라고 주어졌으니까 y 대신에 0.08. 됐죠? 그렇다면 z는 루트 0.06의 제곱 플러스 0.08의 제곱. 0.06 제곱하면 0.0036, 0.08을 제곱하면 0.0064. 두 개 더하면 0.01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은 루트 0.01.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루트 100분의 1이니까 루트 씌우면 10분의 1이 되죠. 0.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의 조건은 z가 0.1이 될 때입니다. 다 됐죠? 그렇다면 z 대신에 이제 0.1을 여기다 대입해 주면 돼요. 그렇죠? 그럼 대입해서 계산해 볼까요? z 대신에 0.1, dt분의 dz는 우리가 구할 거고 x 대신에 킬로미터로 바꿔서 0.06, x의 변화율, 즉 자동차 A의 속도 감소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90 플러스 y 대신에 역시 킬로미터로 바꿔서 0.08 그리고 B 자동차의 속도 감소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00 거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해서 속도는 마이너스. 자, 그럼 나머지를 계산하면 되겠죠. 이쪽에 있는 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3.4가 됩니다. 그럼 0.1하고 dt분의 dz를 곱한 게 마이너스 13.4가 되는 거니까 양쪽에 10을 곱하면 0.1이 없어지죠. 그래서 양쪽에다 10을 곱하면 dt분의 dz는 여기다 10을 곱해서 마이너스 134. 됐죠? 단위는 전부 킬로미터로 맞췄어요. 그러니까 단위는 킬로미터. 그리고 시간의 단위는 아워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킬로미터 퍼 아워. 다 됐죠?
그래서 dt분의 dz는 마이너스 134km/h다. 어렵지 않죠? 예, 역시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z라는 거리는 감소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두 자동차가 점점 거리가 감소하고 있다. 예,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교차로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으니까 두 자동차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얘기. 3장 9절. 예, 선형근사와 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형근사부터. 앞에서 우리가 어떤 함수에 대해서 그 정의역 안에 있는 어떤 점을 가지고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라는 걸 정의를 했어요. f'A라고 썼고요. 그 정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쓰기도 했고요. a 플러스 h를 독립변수 x로 치환을 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바꾸면 이런 극한으로 바뀌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 그렇죠? 예,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이 리미트의 뜻은 리미트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이 점점 1이 가까이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은 비슷해요. 근사값이죠. 그 근사값을 더블 틸드, 물결무늬 두 개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근사값이란 기호입니다. 그래서 f'A는 x-a분의 fx-fa하고 비슷하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정리를 해봅니다. f'A와 이 값이 비슷하니까 양쪽에다가 x-a를 곱해줘도 비슷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양쪽에다가 이 값을 곱해볼까요? 그렇게 하면 fx-fa가 이렇게 곱한 거 f'A 곱하기 x-a하고 비슷하다. 그렇죠? 역시 이 두 번째로 비슷한 값들을 얻었어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또 여기다가 fa를 똑같이 더해줘도 비슷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왼쪽은 fx가 되고 오른쪽은 여기에 fa를 더한 거니까 fa 플러스 f'A 곱하기 x-a가 되죠. 양쪽이 비슷해요. 정리합니다. fx는 fa 플러스 f'A 곱하기 x-a하고 비슷하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근사식을 얻었어요. 무엇과 무엇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근사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근사식을 살펴보니까 FA 상수고 F'A 상수고 A 상수고 X는 X의 1승.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은 전부 X의 1차식이지요. 그렇죠. 1차식으로 근사식을 얻었어요. 그런 뜻으로 이 근사식을 fx의 1차 근사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1차 근사식을 다른 말로 선형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1차 근사식을 선형 근사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값을 어디서 계산한 거냐? A에서 계산한 거죠. 그렇죠? A에서 계산했다라는 뜻으로 이 근사식을 fx의 근사식인데 fx의 A에서의 근사식이다. 그런데 1차 함수로 표현됐으니까 A에서의 1차 근사식이다. 예,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근사식을 기억을 해두세요. 그럴 때 용어를 하나 설명을 할게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을 보세요. 여기 1차식으로 표현된 거. 1차식이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1차식으로 표현된 이 값을 우리가 LX라고 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의 이름은 fx의 a에서의 선형화예요. 선형화는 영어로 리니어리제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리니어리제이션이라는 뜻으로 이니셜 L만 써가지고 L을 대문자로 써서 이 값은 x에 의해서 바뀌니까 x에 의해서 표현되는 거니까 x의 함수다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LX라고 쓸 거예요. 고정된 건 아닙니다. x에 따라 달라지니까. 자, 그래서 LX라는 것은 이런 값이고요.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것은 fx의 a에서의 선형화라고 부른다. 선형화라는 용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선형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1번 보세요. a는 1에서 fx는 루트 x 플러스 3, 이 함수의 선형화를 구하고, 선형화 알아야 되겠죠? LX라고 썼죠? 그렇죠? 이것을 이용해서 루트 3.98하고 루트 4.05의 근사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선형화가 근사식으로 표현되니까. 그렇죠? fx하고 그 선형화 lx하고 비슷하다라는 근사식을 알고 있으니까 이 근사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lx를 계산한 다음에 사용하면 돼요. 자, 그럼 lx 모양을 볼까요? lx가 뭐지요? 금방 fa 플러스 f 프라임 a 곱하기 x 마이너스 a. 그렇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a가 1이에요. 1에서의 선형화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a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a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여기서의 선형화는 f1 플러스 f 프라임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됐죠? a 대신에 전부 1을 대입했어요. 다 됐죠? 예, 이제 이걸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fx가 루트 x 플러스 3이에요. 그렇다면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f 프라임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미분해 보겠습니다. 루트 어쩌고예요. 루트 어쩌고를 미분하면 2루트 어쩌고분의 1. 끝나면 안 되죠? 어쩌고가 있었으니까 그걸 미분에 곱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미분에 곱해줘야 되는데 x 플러스 3을 미분하면 1이죠. 그럼 곱하나만 하죠? 그래서 f 프라임 x는 2루트 x 플러스 3분의 1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제 F1과 F 프라임 1을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F1은 여기 X에다 1을 대입하면 여기 X에 1 대입하면 돼요. 루트 1 플러스 3. 예, 2가 됐어요. 그렇죠? F 프라임 1은 여기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돼요.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돼요. 2 루트 1 플러스 3분의 1. 4분의 1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가지고 와서 계산해요. LX 선형화는 F1 플러스 F 프라임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인데 F1은 2고 F 프라임 1은 4분의 1이니까 이 값은 2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다. 어렵지 않죠? 전개할까요? 이렇게 곱하면 4분의 1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거기 2를 더했으니까 플러스 4분의 7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해서 선형화 LX는 4분의 1X 플러스 4분의 7이다. 어렵지 않죠? 예. 확인해 보세요. 몇 차식으로 표현됐어요? 1차식으로 표현됐죠? 1차식으로 표현돼야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예. 2차식이나 3차식 또는 루트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1차식으로 표현돼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내가 맞게 풀었나라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선형화를 이용해서 근사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얻었던 선형화가 fx 주어진 함수와 그 선형화가 비슷하다라는 근사식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우리는 fx가 루트 x 플러스 3이었어요. 그때 1에서 선형화를 계산해 봤더니 그 선형화가 4분의 1x 플러스 4분의 7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루트 x 플러스 3하고 4분의 1x 플러스 4분의 7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근사식을 이용을 합니다. 가볼까요? 루트 3.98 근사값을 구하고 싶어요. 루트로 표현된 것을 이렇게 근사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이 선형 근사식이니까 그럼 루트 안에 있는 값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그럼 3.98을 3 플러스 얼마라고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3.98은 사실은 3 플러스 0.98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세모 x자리에 0.98이 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세모를 가지고 여기 4분의 1 곱하고 4분의 7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세모가 0.98이니까 0.98에 4분의 1 곱하고 4분의 7 더하면 근사값이에요. 그렇죠? 계산하면 0.98은 100분의 98이니까 4분의 1 곱하면 400분의 98. 그럼 통분해서 4분의 7은 400분의 700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2개 더하면 400분의 798. 그렇죠? 2로 약분하면 200분의 399네요.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루트 3.98을 루트 계산하지 말고 1차식을 이용해서 근사값을 구하면 200분의 399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똑같은 거니까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그럼 루트 4.0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3 플러스 얼마라고 바꿔야 돼요? 그런데 루트 4.05는 3에다가 1.0을 더한 거죠. 그럼 어쩌고가 세모가 1.05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모 1.05하고 4분의 1을 곱해서 4분의 7 더하면 됩니다. 1.05는 100분의 105. 그렇죠? 그렇다면 4분의 1 곱하면 400분의 105. 거기다가 4분의 7, 400분의 700을 더한 거니까 400분의 805. 5로 약분이 됐죠? 약분하면 80분의 161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예, 미분이라는 걸 얘기를 할게요. 미분.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함수의 도함수를 알고 있어요. f'x를 구하는 식도 마찬가지. x에서의 미분계수 계산하는 공식이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h라는 문자는 내가 다른 문자로 바꿔도 돼요. 그래서 h라는 문자를 del x, x의 증분 역할을 하니까 del x라고 쓰겠습니다. del x는 x의 증분입니다. augmentation of x, 예, x의 증분. 자, 그래서 del x라고 바꿀게요. 그렇다면 h를 전부 del x로 바꿔주면 이 극한은 리미트 del x가 0으로 갈 때 del x분의 fx 플러스 del x 마이너스 fx. 그렇죠? 이렇게 표현돼요. 역시 리미트를 치우면 이 옆에 있는 값은 이 값의 근사값입니다. 그러니까 f'x하고 리미트 치운 del x분의 fx 플러스 del x 마이너스 fx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처럼 역시 양쪽에 del x를 곱해줘도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del x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분자 fx 플러스 del x 마이너스 fx하고 이 del x를 여기에 곱해준 값 f'x 곱하기 del x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값을 보면 x가 x에서 x 플러스 del x까지 움직였을 때 f라는 이 함수 값의 차이예요. 그렇죠? y를 fx다라고 두었으니까 y의 차이예요. 즉 y의 증분이죠. y의 증분이란 뜻으로 del y라고 쓸게요. del y. 그렇다면 y의 증분과 f'x del x가 비슷해요. 그렇죠? y의 증분하고 비슷한 이 값 f'x del x 이 값에 이름을 줄 거예요. 이 값의 이름을 dy라고 쓸 거고 y의 미분 differential of y y의 미분이라고 부를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정의를 합니다. 임의의 함수, 어떤 함수든 마찬가지로 함수 y는 fx라는 함수가 주어졌다. 그러면 그 함수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의 함수로서 그것의 미분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함수 y에 대해서 y의 미분은 dy라고 쓸 거고 정의하기는 f'x del x라고 정의를 하겠다. 이해됐죠? 자, 그럼 처음 정의는 여기 del x를 가지고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값이 무엇과 같은가라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함수에 대해서 하나의 함수 자격으로 그 함수의 미분이라는 것이 존재하니까 그 함수의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변수를 x라고 했다면 그걸 규칙으로 갖는 또 함수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즉 y는 x라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함수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이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면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죠. y는 x. 그렇죠? 이런 직선으로 표현되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함수니까 이것도 함수 자격으로 이 함수의 미분이 존재해요. 그렇죠? 이 함수의 미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즉 y는 x다라는 규칙이라는 것은 y를 fx라고 표현을 했다면 fx는 x다라고 쓰는 규칙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fx가 x니까 그 도함수 f'x는 x를 x로 미분하면 1이죠. 그래서 그 도함수는 1이라는 상수함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함수 y는 x에 대해서 미분을 생각해 봅니다. 이 y라는 함수에 대해서 미분은 dy라고 쓸 거고 정의하기는
정의하기는 f'x 델x라고 정의를 할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 함수 y는 y가 x다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dy는 당연히 y하고 x하고 같다면 dy하고 dx는 같아요. 그래서 dy는 dx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의에서 dy가 f'x 델x인데 fx라는 규칙이 x니까 f'x는 1이라는 상수함수예요. 그래서 f'x 대신에 1이라는 상수함수를 대입해도 돼요. 그러니까 f'x와 델x를 곱한 것은 f'x가 1이니까 1과 델x를 곱한 거예요. 그런데 1은 곱하나 마나니까 1과 델x를 곱하면 델x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특별한 함수에 대해서는 dx와 델x가 같아요. 그렇죠?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그런 규칙을 갖는 함수 x에 대해서, 독립변수 x에 대해서는 x의 미분 dx와 x의 미분 dx와 x의 증분 델x가 사실은 같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임의의 함수 y는 fx에 대해서 여기 독립변수 x에 대해서는 dx가 델x하고 같은 거니까 이 함수의 미분을 아까 dy는 하고 정의를 했어요. f'x 델x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델x는 dx하고 같으니까 f'x dx라고 써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dy는 f'x dx라고 쓰겠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여기서 양쪽을 dx로 나눠볼까요? dx로 나누면 f'x는 dx분의 dy예요. 그렇죠? 일찌감치 우리가 도함수 기호를 소개를 할 때 도함수를 f'x라고 쓰기도 하고 y가 fx다라고 하면 dx분의 dy 이렇게 써도 같은 거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사실은 정말로 f'x하고 dx분의 dy하고는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리 이렇게 사용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y의 미분 dy라는 걸 정의를 했는데 이게 어떤 양인가를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그때 이 곡선 위에서 점을 하나 잡았어요. 이 점의 x좌표가 x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x를 조금 움직여 보겠습니다. 델x만큼 해서 x가 x 플러스 델x까지 움직였어요. 자, 그럼 여기서 x가 움직인 이 거리는 델x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독립변수니까 dx하고 같아요. 그래서 델x는 dx하고 같아요. 그렇죠? 이 점에서 이 곡선에다가 이렇게 접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접선을 만들어서 기울기를 계산하는 건 앞에서 배웠죠. 접선의 기울기니까 f'x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얘기했지만 f'x는 dx분의 dy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접선의 기울기는 dx분의 dy입니다. 그런데 이 접선의 기울기는 접선에서 이렇게 두 점을 선택했다면 이 두 점 사이에서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 계산하면 되는데 x가 증가한 양은 델x, 그 값이 dx하고 같으니까 dx. 그렇다면 y가 증가한 양은 그때 이만큼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기울기는 이것분의 이거니까 이 밑변분의 높이. 그렇다면 dx분의 높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미분계수를 가지고 이용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밑변분의 높이, dx분의 높이가 바로 dx분의 dy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dx분의 dy가 dx분의 높이하고 같다? 그렇다면 이 높이가 바로 dy예요. 그렇죠? 해서 이 접선에서 이 높이 역할을 하는 이 값이 dy다. y의 미분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그림으로 dy가 어떤 값인가 봤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그림 상황에서 또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곡선상에서 이런 값을 찾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가 참값이에요. 우리가 찾고 싶은 값, 참값인데 이걸 곡선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곡선의 식을 알아내는 게 복잡하다. 그래서 접선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다. 근데 접선도 이 참값에 대해서 이걸 찾기가 힘드니까 이 근처에 있는 값을 하나 선택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사값으로 이 값을 근사값으로 선택을 한 경우입니다. 근사값을 다른 걸로 선택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사값을 이걸로 선택했을 때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참값인데 여기가 근사값이다. 그러면 오차는 근사값에서 참값을 뺀 값, 이 값이 오차니까 바로 그림상에서 dy가 오차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dy가 바로 오차가 될 수 있다. 이런 그림상에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뜻으로 이 그림과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함수 y의 미분 dy를 바로 y의 오차라고 부른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y의 오차라고 하면 수학적으로 dy, y의 미분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예, 여기 변수는 아무 때나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x의 오차라고 하면은 dx, r의 오차라고 불렀다면 dr. 이렇게 예, 무엇인가의 오차? 그러면 d 무엇? 이렇게 써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예제 한 문제 풀어보고 예, 이제 이번 시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제 2번 보세요. 구의 반지름이 21cm라고 측정이 되었다. 측정되었으니까 오차가 생겼는데 오차가 0.05cm였다. 자, 그렇다면 이 값을 반지름으로 사용해서 구의 부피를 그냥 계산하려고 한다. 반지름의 오차가 있었으니까 부피를 계산하면 오차가 생겨요. 그때 부피의 오차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구 얘기를 했었죠. 예, 똑같이 구의 부피를 B라고 쓰고 반지름을 R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반지름이라는 것은 독립변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독립변수. 그래서 X 역할을 하는 겁니다. B라는 것은 함수 역할을 하고요. 즉 Y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B라는 것을 반지름으로 표현하면 3분의 4 파이 R3승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이런 관계를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함수로 생각해서 Y는 3분의 4 파이 X의 3승이다. 이렇게 생각해줘도 돼요. 근데 Y라고 쓸 걸 B라고 썼고 X라고 쓸 것을 R이라고 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이 Y라는 값이 fx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부피의 오차를 구해볼게요. 부피의 오차, 부피를 B라고 놨으니까 B의 오차인데 우리 아까 얘기했죠? Y의 오차, Y의 오차라는 것은 dy라고 했어요. 그럼 B의 오차니까 B의 오차는 dB. 그렇죠? 수학적으로 B의 미분이 됩니다. 자, 그럼 B의 오차는 dB예요. 그렇다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y의 오차 dy는 f'x 곱하기 dx 이렇게 계산한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도 b라는 함수를 미분하면 됩니다. b'. 그렇죠? 여기 b' 하는 것은 dr분의 db가 되겠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독립변수가 r이니까 여기 dx 곱하듯이 dr을 곱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dr분의 dv, 즉 b' 하는 것은 3분의 4 파이 r3승이라는 함수를 r로 미분하는 거예요. dr분의 d, 3분의 4 파이 r3승. 그렇다면 3분의 4 파이 하는 건 상수니까 그냥 곱해두면 되고 r3승을 r로 미분했으니까 그냥 3r제곱하고 끝난 거죠. 그렇죠? 해서 이 값은 4 파이 r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4 파이 r제곱, b를 미분한 거 거기다가 곱하기 dr이다. 다 됐죠? 예, 이제 여기 측정한 값을 대입하면 됩니다. R은 측정했더니 21cm가 나왔어요. 그때 오차, dr 하는 게 R의 오차예요. 그렇죠? 오차는 0.05cm라고 했어요. 다 됐죠? 그럼 4파이 곱하기 21의 제곱 곱하기 0.05. 0.05라는 것은 100분의 5입니다. 거기다 4 곱하면 약분되고 20분의 25분의 5가 돼요. 그럼 5하고 또 약분하면 5분의 1이 돼요. 그렇죠? 해서 약분하면 4하고 0.05 곱해서 5분의 1. 21은 제곱을 했으니까 441입니다. 거기 파이가 곱해졌어요. 그럼 5분의 441 파이다.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이제 단위만 쓰면 되는데 R의 단위가 센티미터예요. 그러면 R 제곱이 있으니까 센티미터 제곱이 있어요. DR의 단위도 센티미터예요. R의 오차. 그렇죠? 그러면 제곱하고 센티미터 또 하나 곱했으니까 센티미터가 3개 있어요. 세제곱 센티미터. 그래서 부피의 오차는 5분의 441파이 세제곱 센티미터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형근사와 미분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출석 체크 안 보내주신 분 다 보낸 것 같네요. 혹시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지금
56명, 예, 다 보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 음소거 해제하시고, 예,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 있나요? 그럼 질문 없으면 마칠게요. 질문 없다고 얘기해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과제 1차 과제 나간 게 4월 4일, 다음 월요일까지, 돌아오는 월요일까지가 마감입니다. 잊지 마시고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예,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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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했습니다.